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어볼게요. 네, 벌써 마지막 작품인데요. 장윤겸 작가의 솔로몬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장윤겸, 1991년 12월 2일 출생. 방송 작가를 거쳐 PR 쪽 일을 하고 있으며 언론대학원에 진학해 직장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관심 있는 모든 건 경험해야 직성이 풀린다. 30대가 된 지금, 요즘 가장 고민되는 주제는 결혼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결혼인 듯하다. 그래서 일단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하기로 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고 공감 가는 문구가 있어 일기장에 그대로 옮겨봤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으로 한 세대를 잡는다 하는데 이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턴은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한다. 인생에서는 28.5에서 30세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다. 즉, 토성 리턴은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이다. 일기장에 글을 옮기고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고서야 지난 2년이 왜 그렇게도 힘들었는지, 난 왜 어른이 돼버렸는지 알 것 같았다. 적어도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이번 12월에 한국을 다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에어비앤비로 검색하다가 호스트님의 숙소가 가격도 저렴하고 합정역에서 가까워서 메시지로 질문 보내요. 다른 건 없고 제가 한국에 올 때 며칠간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방 안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라 먼저 호스트님에게 메시지로 물어봅니다.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전거는 밖에 보관하면 되지. 굳이 왜 좁은 방에다 두려고 하는 걸까? 이름이 솔로몬은 뭐람? 자기가 지혜의 왕이라는 거야 뭐야? 첫 느낌에는 뭔가 사정이 있는 남자 같다고 생각했다. 왜 한국에 이주나 묵을까? 자전거는 왜 들고 올까?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을 때쯤 문득 그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에 조금 걱정이 됐다.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쯤 들어와서 거의 집에 없긴 한데 게스트님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 가면 병원 말고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조심히 다닐게요. 호스트님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래 뭐 어때?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는데. 나는 별 대수롭지 않게 예약을 승낙해버렸다. 내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건 솔로몬을 만나기 한 달 전부터였다. 동생과 함께 투룸에 살았는데 동생이 갑자기 꿈을 찾아 배낭여행을 떠나버렸다. 얼떨결에 혼자 투룸을 쓰게 됐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외로웠다. 당시 방송국 막내 작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였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너무나도 지겨워 그만둬 버리고 싶을 때쯤 우연히 본 광고 하나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다. 내 집의 방 한 칸을
다른 여행자에게 내어주세요. 바로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숙박 플랫폼 광고였다. 비어있는 방 하나로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귀고 호기심이 많은 나에게는 눈이 번쩍이는 사업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나는 침대도 없는 텅 빈 동생방에 예쁜 이불 하나를 사서 깔고 최대한 예쁘게 우리 집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자 하나둘씩 예약을 하기 시작했다. 첫 게스트는 싱가포르 사람, 두 번째는 중국 사람,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을 처음 본 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공동 현관문 앞까지 잠옷바람으로 그를 마중 나갔는데 준수한 외모의 큰 눈, 커다란 덩치, 까까머리, 꾀죄죄한 추리닝 바지, 그리고 엄청나게 다른 운동화. 보자마자 그는 자전거를 집안에 두어도 되냐고 물어봤다. 나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자전거 바퀴 자국이 집에 남는 것이 찝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전거가 꽤 비싸 보여 어쩔 수 없이 안에 두는 걸 허락했다. 그가 오고 첫날은 조용히 지냈던 것 같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잘 기억은 안 난다. 비록 남자와 같이 한 공간을 쓰게 됐지만 전혀 불편하지는 않았다. 내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그는 자고 있었고 내가 일어날 때쯤이면 그는 없었다. 그는 매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듯 했는데 당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물어볼 엄두가 안 났다. 하루는 업무가 일찍 끝난 날이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솔로몬이 있었다. 편하게 집에서 뒹굴거릴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누가 있다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방문을 닫고 조용히 유튜브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데 그가 방문을 두들겼다. 귀찮았지만 호스트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웃으며 방문을 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제가 순대랑 떡볶이를 좀 사왔는데 양이 많아서요. 나눠 드실래요? 아, 네, 좋아요. 솔로몬은 순대랑 떡볶이가 든 검은 봉지를 투박하게 내밀었고 마침 출출했던 나는 흔쾌히 먹겠다고 했다. 당시 게스트방과 내 방의 중간쯤에는 아주 좁은 일자형 공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공간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순대와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비록 화장실 앞이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그곳뿐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는 조금의 어색함이라도 없애보고자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미국에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1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너무 독특해요. 솔로몬이요? 18살 처음 이민 갔을 때 영어 이름 지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지었어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니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왜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영어도 못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의 이름을 보고 비웃었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오히려 매우 멋있었다. 나에게 내 이름을 지을 기회를 누군가 준다면 과연 나는 내 이름을 뭐로 할까 상상해 보기도 했다. 한국에는 여행 오신 거예요? 지난 10월쯤 한국에 여행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용종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수술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네, 수술하는 날에는 친구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그는 수술만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 급하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됐다고 했다.
근데 아침마다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도 탈 겸 성수역까지 교회 새벽 기도 드리러 갑니다. 내 주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매일 가다니. 거기다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지하철로 1시간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 대단하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질문과 답변 이런 식의 핑퐁 대화를 이어나갔다. 슬슬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힘들 무렵 시계를 봤는데 새벽 3시였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돼 하품을 크게 하고 이제 지루해졌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알렸다. 그러자 그도 눈치를 챘고 새벽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인사를 하고는 방에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는 끝났다. 다음날 알람을 3번 정도 끄고 힘겹게 눈을 떴더니 8시. 그는 역시나 나가고 없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을 만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뒷부분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 팔레트라는 책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